안녕하세요. 최근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라고 하죠. 이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다들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위성으로 통신 서비스를 쏘겠다. 어우, 정말 대담한 목표를 가진 회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ASTS를 둘러싼 최근의 아주 중요한 움직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당신을 위해서 핵심만 딱 뽑아서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주가 급등을 확 이끌었던 소식들부터 좀 짚어보죠. 제일 눈에 띄는 게 역시 러셀 천지수 편입 소식이었어요. 2025년 6월 27일 마감 후에 확정됐는데 미국 상위 1000개 기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냥 뭐 명단에 이름 올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엄청나거든요. 뭐 거의 10조 달러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자금들이 이론적으로는 이제 ASTS 주식을 사야 하는 그런 경로가 열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 이 주파수 확보 소식도 있었잖아요. 북미 지역에서 그 L밴드 중대역 스펙트럼, 이게 통신알에만 꼭 필요한 고속도로 같은 건데 최대 45MHz 폭으로 그것도 80년 이상 쓸 권리를 확보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성에서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직접 쏘려면 바로 이 L밴드 같은 특정 주파수가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L밴드는 날씨 영향도 좀 덜 받고 그래서 안정성에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80년 이상 쓸 수 있다. 이거는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전략적 자산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북미에서 이렇게 기반을 다지고 또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인도 보다폰 아이디어랑 손잡고 인도 시장 진출도 발표했고요. 그렇죠. 시장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ASTS 기술은 위성을 진짜 말 그대로 우주에 떠 있는 기지국처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안테나나 장비 없이 그냥 당신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네, 맞아요. 기존에 있던 뭐 위성 전화나 가끔 위성 인터넷 얘기 나오지만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인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지상통신망이랑 위성통신망 사이를 사용자는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나들게 하겠다. 이게 최종 목표거든요. 근데 곧 7월에 차세대 위성 블록주 블루버드 첫 발사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이게 기존보다 성능이 10배나 좋아져서 최대 120mbps 속도를 목표로 한다는데 120mbps면 어느 정도인가요? 120mbps면요. 우리가 지금 쓰는 4G LTE 속도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좀 더 빠른 수준이에요. 이걸 위성통신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야심찬 목표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최대치고 실제 환경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성능 위성을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5기나 더 쏘아 올린다. 이게 계획대로 될까요? 기술적으로나 돈 문제로나 어마어마한 도전일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도전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위성 발사가 성공해야만 진짜 상용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문턱을 넘는 거고요. 또 우리 기술이 진짜 돈이 된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꼭 넘어야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정말 잘 되면 그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잠재적인 시장 기회는 정말 크다고 봐야죠. 근데 물론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죠.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도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긴 한데 아직은 문자 메시지 정도 수준이고요. ASTS가 하려는 이런 광대역 서비스까지 가려면 뭐 추가적인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또 핵심 주파수 확보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부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요, 지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하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이 둘의 관계가 좀 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때문에 ASTS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물론 이건 분석가들 시각입니다만. 네, 그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는 일부 시장 분석가들의 그냥 관측일 뿐이죠.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말 만약에 스페이스X가 앞으로 뭐 정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환경에서 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된다면 경쟁사인 ASTS 같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좀 보면요. 가장 최근 1분기 실적 자체는 아직 뭐 매출이 거의 없으니까 예상치를 좀 밑돌았어요. 근데 현금은 꽤 두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약 8억 7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예정된 위성 발사나 초기 운영 자금으로는 충분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앞으로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 거다. 2025년에는 1280%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계속 연구 개발하고 위성 쏘고 하느라 영업 손실은 좀 불가피한 구조죠. 결국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아직 크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공매도 비율도 10%가 넘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전략적인 기반은 지금 잘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야심찬 계획을 실제로 해내는 거, 즉 실행력인 거죠. 대규모 위성 발사를 성공시키고 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진짜 완수해낸다면 어쩌면 지금 시장 가치 평가는 오히려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핵심 주파수 확보, 그리고 곧 있을 차세대 위성 발사, 또 러셀 지수 편입 같은 아주 굵직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시장에 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 광대역 통신을 하겠다. 어쩌면 통신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요. 언젠가 당신은 통신 안 터지는 곳 이런 걱정 없이 정말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전 세계 어디서든 스마트폰 통신이 정말 끊김없이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일상, 또 경제, 사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